요즘에 다시 좀 못해지고 있잖아요. 레시포드를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아니 이렇게 만약에 레시포드 계속 부진하면 지난 시즌이 플루크 아니야? 요 얘기 저는 들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오늘 맨유를 구해낸 건 맥과이어 선수였죠. 역시 맨유를 위기에서 구하는 건 그래도 주장완장 달아봤던 선수구나. 큰일 났다 싶었는데 수호신 오나나가 이걸 막았습니다. 이번 경기 보면 오나나와 맥과이어 선수 둘이 이제 자신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네. 아니었나 싶어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진행이 됐던 챔피언스 리그 경기부터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맨유 대 코펜하겐 1대0으로 맨유가 승리 가져갔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2전 전패였고 홈에서 있었던 갈라타사라이와의 경기에서도 이제 지게 되면서 굉장히 좀 위기에 있었던 맨유였는데 일단은 결과만 말씀드리면 1대0으로 승리 거두면서 토너먼트 진출 희망을 좀 이어가게 됐고요. 근데 이거 경기 보시면 맨유 팬들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홈에서의 경기였고 코펜하겐이면은 저는 3차전, 4차전 내리 좀 쉽게 잡아야 된다라고 봤는데 빅찬스 미스가 너무 많았고 가르나초랑 레시포드 집중할 필요 있고 그 역습 장면에서 이거를 슈팅으로도 이어가지 못했다라는 건 사실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는 팀 그리고 맨유라는 팀에서 뛰는 공격수에게는 요 정도의 마무리는 팬에게는 비판받을 만한 충분히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요즘 레시포드 보면은 지난 시즌에 레시포드 잘할 때 우리가 혈이 좀 뚫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저도 그 위력을 실감했는데 요즘에 다시 좀 못해지고 있잖아요. 레시포드를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좀 결론에 선 것 같습니다. 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신뢰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레시포드 계속 부진하면 지난 시즌이 플루크 아니야? 요 얘기 저는 들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팀 전체적으로 뭐 후방부터 다 기능적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레시포드는 개인적으로는 더 잘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비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드리블한 다음에 패스 선택이 좀 아쉽거나 아니면 드리블을 하는데 본인이 굳이 상대 수비가 있는 쪽으로 드리블을 하거나 사실 그게 예전의 모습이었거든. 근데 지금도 똑같이 나와요. 이번 경기만 하더라도 수비 쪽으로 드리블을 달려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호일룬을 어쨌든 기대해야 되는데 사실 호일룬도 경기를 보면 터치가 좀 튀거나 아직 좀 기본기와 같은 부분들이 좀 더 성장을 해야 된다는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호일룬 선수도 당장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어떤 주포로서 기대하기에는 여전히 성장을 해야 한다. 이 점도 좀 언급을 해야 되겠네요. 오늘 맨유를 구해낸 건 맥과이어 선수였죠. 맥과이어 최근에 지난번 셰필드와의 경기에서도 저는 괜찮았다고 봐요. 잘했죠, 사실. 그리고 이제 헤딩 경합이라던가 이런 확실한 장점도 있는 선수고 사이즈도 굉장히 좋다 보니까 요번에도 이제 머리로 선취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맨유를 위기에서 구하는 건 그래도 주장완장 달아봤던 선수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근데 문제는 경기 막판에 큰일 날 뻔했죠. 경기 종료 직전에 맥토미니가 요번에 이제 PK를 주게 됐는데 지난 셰필드와의 경기에서도 PK를 줬던 게 맥토미니입니다. 그 전 경기 브렌트포드는 2골 기록하면서 맥토미니가 영웅이 됐는데 최근 2경기에서는 이렇게 PK를 내줬고 이거 승점 1점 따면 큰일 난다. 왜냐면 제가 이전에 미넨 경기를 봤는데 갈라타사라이가 너무 잘해요. 잘하죠. 일단 멤버부터가 자하 있고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올드 트래포드에서 상대할 때도 봤지만 이카르디, 자하, 뭐 토레이라 이미 이전부터 이름값을 떨치는 선수들이 다수 있어요, 이 팀에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맨유 지금 갈라타사라이 원정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1대1 무승부가 되면서 승점 또 드랍할 수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큰일 났다 싶었는데 수호신 오나나가 이걸 막았습니다. 전 이거 보면서 좀 됐다 싶었어요. 오나나가 분명 그 전까지 실수한 거 보면 자신감이 너무 많이 떨어져 보였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오나나가 본인의 힘으로 좀 캐리하는 경기가 나와야 좀 리프레시가 되고 좀 선수 본인의 자신감, 원래의 기량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의도치 않게 기회가 왔고 오나나가 그걸 잡은 거죠. 멋진 선방을 통해서. 이번 경기 보면 오나나와 맥과이어 선수 둘이 이제 자신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시작을 진짜 공격수 비판으로 시작했는데 공격수들 폼 올라오는 건 좀 걸릴 것 같은데 맥과이어는 한동안 괜찮을 것 같고 오나나 역시 이런 선방 하나 진짜 결정적인 선방 하나가 필요했거든요. 왜냐면
결정적이지 못했던 챔피언스리그 앞선 두 경기에서 실수도 있었기 때문에 특히 뭐 갈라타사라이전 카세미로 예. 퇴장의 빌미가 되기도 했고. 그 미넨전도 너무 아쉬웠고 아, 그쵸. 그런데 이번에는 또 챔피언스리그에서 본인이 그냥 승점 3점을 가져온 경기니까 요거를 바탕으로 리그에서도 오나나 선수는 좀 잘 되지 않을까 또 잘 됐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오나나 선수가 이제 기세를 탔으면 좋겠네요. 리그 경기에서도. 그쵸. 역시 오나나가 일단 자신감을 가져야 다시 원래 이 선수의 장점인 빌드업도 조금 더 기능할 수 있게 되고 결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스타일을 봤을 때는 그런 후방 빌드업이 분명히 좀 필요한 부분인데 오나나 골키퍼를 중심으로 수비진들까지 근데 잘 모르겠어요. 오나나는 자신감을 그래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번 승리가 테나 감독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한테 경기력의 상승을 가져다 줄까? 근데 이미 이전에도 극적인 사례들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들이 올 시즌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좀 극적으로 살아나는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았거든요. 이경 경기를 일단 이기긴 했지만 여전히 테나 감독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단 더 많은 분전이 필요하다. 특히 테나 감독 전술적인 컨셉, 전반전 컨셉 왜 이런지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 피드백을 해야 될 포인트가 좀 있을 것이고 공격수들은 진짜 좀 이 기회가 왔을 때 침착성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계속 답답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 짚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래도 남아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보면 그 맨유가 3연승이에요. 브렌트포드 잡았고 셰필드 잡았고 코펜하겐 잡았고 근데 이 세 경기에서 맨유 팬들이 와 턴아웃 지난 시즌에 확실히 보여줬던 전술적인 역량이 이제는 드러나는구나. 보완점을 이제는 찾았구나.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팬들에게 확실한 확답을 주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다음 경기가 맨체스터 시티고 그 다음 뉴캐슬 만나고 이렇게 두 경기 이후에 풀럼전 치르고 4차전 코펜하겐 또 원정 갑니다. 그래도 3연승 거두길 잘했다. 꾸역승이라도 꾸역승이라도 정말 필요했던 시기는 맞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16강 가능성도 어쨌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번 승리를 통해서 다시 얻어냈죠. 만약에 승리하지 못했으면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할 뻔했는데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9점으로 독주 중이고요. 갈라타사라이가 4점 그리고 맨유가 3점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역시 갈라타사라이하고의 승점 차가 이제 1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은 뭐 알아서 가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내주고 갈라타사라이하고의 어떤 대립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계속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음 조별리그 4차전 갈라타사라이는 또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하고요. 네. 맨유는 또 코펜하겐을 상대하기 때문에 4차전을 통해서 순위가 좀 바뀔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어떤 희망을 가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맨유에겐 다음 경기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꼭 네. 따내야 하는 경기. 일단 코펜하겐전 포함해서 조별리그는 무조건 다 이긴다는 생각으로 덤벼야죠. 그게 지금은 1, 2차전에서의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더 이상의 부족함이 없는 상황일 거라고. 더 이상의 이제 변명거리가 없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무조건 다 이겨야 하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맨유가 상승 기세를 탔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경기로는 세비야 대 아스날. 아스날이 승리를 가져갔고요. 경기 스코어는 1대2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마르티넬리랑 제주스의 득점으로 2대0 쉽게 만들어냈는데 귀데이한테 이제 추격골을 허용을 하면서 2대1 경기가 나왔고 여기 만약에 이 경기 못 보신 분들은요 꼭 하이라이트라도 보시기를 권하는 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이 뭐 되게 높았다 뭐 경기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요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제주스 원더골이랑 제주스가 이제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장면 그 마르티넬리에게 패스를 넣어줬던 장면 보면 이게 공격수지 은케티아노 요게 안 되는데 제주스는 해주는구나. 이게 브라질리언이지. 요 느낌이 좀 들만한 골 장면이어서 좀 추천을 드리고요. 아쉬운 선수들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있었거든요. 워낙에 이제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사카에 대해서도 좀 올라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라야 역시 마찬가지고 조리주뉴는 한창 안 좋았을 때 뭔가 백패스 많이 하고 요때 있잖아요. 답답할 때.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서 지금 아스날 팬들에게는 오늘 경기 승리하긴 했습니다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요 경기 보면서. 그리고 제주스를 보니까 에인토원전도 그렇고 캐리를 제주스가 이번 챔피언스리그 경기 중에서 유독 더 많이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브리엘 제주스의 어떤 중요성을 좀 느낀 이번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외에 또 이번 경기에 짚어볼 만한 포인트 있을까요? 일단 아스날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세비야 원정이면 사실 세비야가 지금 리그 3경기에서 리그 3경기였는지 공식 경기 3경기였는지 지금은 잠깐 헷갈리는데 무승부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세비야가 리그 순위가 되게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은 세비야 원정
이거 누구나 이거 쉽게 가서 승점 3점 따내야 되지 이렇게 말 못하는데 원정에서 승점 3점 따낸 건 이건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좀 봐야죠. 승점 3점을 때나 따낸 건 상당히 좋았지만 팬들 입장에선 경기력적으로 썩 만족스러운 그런 경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는 이제 이 경기 보진 못했지만 아마 팬분들의 반응이나 뭐 종윤이 형이나 이런 덕현이 형이 입중계 리액션만 보더라도 아직은 좀 답답하다 이런 어떤 반응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아스날이 분명 조금 더 개선의 점, 어떤 내용적으로 좀 더 올라가야 될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외의 경기들 스코어도 함께 봐보겠습니다. 갈라타사라이 대 바이에른 뮌헨 1대3으로 바이온이 승리 가져갔고요. 또 랑스와 에인트호번 1대1 무승부로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이 두 경기에서는 짚어볼 만한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바이에른 뮌헨 경기는 이제 제가 또 중계를 했기 때문에 갈라타사라이 원정이 얼마나 힘든 원정인지 또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 전체적으로 좀 체력적으로 지쳐 보이는 게 보였어요. 꽤 많은 거리를 이제 비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트리키의 원정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자네 스페셜이었죠. 진짜. 야, 말도 안 되게 터치로 4년이 먹더라고요. 네. 그 오늘 진짜 그 맨유 경기 보면 가르나초 레시포드 있잖아요. 그렇게 놓친 거랑 사네도 똑같았습니다. 그 정말. 예, 예. 진짜 실수 총집합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예, 예, 이 경기는 참 바이에른 뮌헨이 그래도 승리를 거둔 점 후반 막판에도 상대가 지쳤을 때 역습한 게 되게 좋았고 김민재 선수가 다른 경기들보다는 몸이 좀 무거워 보였다. 예,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 다음 경기로는 브라가 대 레알 마드리드 1대2로 브라가가 졌고요. 우니온 베를린 대 나폴리 0대1로 이건 역시 우니온 베를린이 패배했습니다. 또 인터밀란과 잘츠부르크 2대1로 인테르가 승리 가져갔고요. 벤피카와 레알 소시에다드 0대1로 벤피카가 패배했습니다. 이 경기들에서는 짚어볼 만한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밀란? 예, 인터밀란. 여기 산체스 선취골 차라놀로 PK 득점으로 2대1 승리를 기록을 했고 경기 보면서 아무래도 이제 득점자들이 확실히 좀 괜찮다라는 생각했고 교체로 들어온 다르미안 선수 화력도 꽤 쏠쏠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묘해졌어요. 인테르가 지금 2승 1무를 기록하면서 순항하고 있는데 벤피카가 지금 3패 기록했어요. 앞서도 이제 네. 우리 희연 아나운서가 말했던 것처럼 소시에다드한테 졌어요. 한 팀이 이렇게 패배가 많으면 2승 1무도 되게 안심할 그쵸. 수가 없거든요. 모르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인터밀란이 지금 조별리가 아주 잘 치르고 있는데 안심하려면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경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맞아요. 예. 벨링엄 또 골 넣었고요. 그 벨링엄 골 장면 보시면요. 이게 슛이라는 게 강하게 차야지 그러면 들어갈 확률도 높겠습니다만 멀리서도 툭 차가지고 예전에 이제 토니 크로스가 정말 잘하던 아니면 이제 라키티치 이런 선수들이 흘러나오는 건 진짜 깔아차가지고 기가 막히게 구석으로 차는 그런 골들이 되게 축구 팬들에게 짜릿함을 주는데 이번에 벨링엄 골도 그런 비슷한 장면이어가지고 벨링엄 2003년생 맞나? 잘한다만 왜 이렇게 하기는 축구 잘하냐? 잘한다만 하기는 입이 아플 네. 정도로 벨링엄 우수한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골 넣는 장면 보니까 정말 차분하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린 선수 아니에요. 이 선수 거의 베테랑이에요. 하는 거 보면. 예. 그 벨링엄 영상을 이제 저희가 저랑 이제 한준희 형님이 찍은 영상이 있고 이미 1편이 올라갔죠. 네. 벨링엄에 대한 약간 심도 있는 고찰을 했고 레알 마드리드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는데 좀 이제 관심이 좀 가시는 분들은 이스타TV의 영상을 잘 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드 벨링엄 워낙 잘하는 선수니까 그 영상 보시고 한 번 또 각인해 놓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챔스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